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야망의 25시라는 드라마, 그리고 영웅시대라는 드라마에서 고 정주영 회장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주영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많이 연구했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도전정신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한번 부딪혀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도전정신이 비단 정주영 회장 한 개인에 국한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경제를 일으켜낸 수많은 그 시대 인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질 수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도전정신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당시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1966년 1월 7일, 현대건설은 마침내 태국 파타니 나라티앗 고속도로 건설 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사장님, 자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이 정도 자갈 가지고는 땅을 다질 수가 없답니다. 아니, 애초 그 구간에 들어가기로 한 자갈은 모두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자갈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떡해? 모르겠습니다. 미국인 기술자가 무조건 자갈을 더 가져오랍니다. 참나. 자갈도 다 돈인데 지들 돈 아니라고 마구 쳐넣겠다는 거야? 뭐야 그 친구들? 글쎄 말입니다. 저기 미국 기술자가 옵니다. 미스터 켄, 예. 현장 감독의 자리를 이렇게 비우면 어떻게 해요? 현장 감독 없으니 태국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얼른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미스터 스턴, 자갈 부족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애초 예상보다 집안의 무르기가 훨씬 더 심합니다. 자갈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처음 예상의 3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미치겠구나, 이거. 정인영 부사장님, 예. 자갈도 자갈이지만 한국에서 실어온다고 한 중장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올 때가 지났는데. 이런 식이면 약속된 기간 안에 공사 마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기 들어오네요. 정 사장님, 급히 온다고 왔는데 좀 늦었죠? 자, 보십시오. 진동식 롤러, 컴프레서, 믹서 모두 다 왔습니다. 뭡니까? 이걸로 고속도로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들 가운데 최신형입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어있는 것하고 도대체 이게 작동이나 되는 겁니까?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 것들만 골라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열대지방 특유의 스콜이었다. 갑자기 웬 비가? 어쨌든 이 장비 갖고 우리는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장님! 왜 또? 비가 쏟아져서 일 못한다고 태국 근로자들이 모두 돌아가겠다는데요. 뭐야? 스콜은 조금만 기다리면 그칠 빈데. 저도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요. 어차피 좀 있으면 해가 질 테니까 돌아가겠답니다. 정말 미치겠구만 이거. 비 오면 비 와서 못한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져서 못한다. 이렇게 해서 공사 기간을 어떻게 맞추나? 내가 장담컨대 5년 안에 한국은 고속도로 건설 못합니다. 만약 한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현대건설의 태국 고속도로 건설 공사. 상황은 꼬여만 갔다. 당시 현대건설 소속으로 현지에 파견돼 근무했던 이명박 현 대통령이 남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한국건설업의 제1호 해외공사는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아무런 경험 축적도 없이 의욕만 갖고 달려든 공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에서는 고속도로라는 말조차 생소할 때였다.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장비는 물론 기술자도 없었다. 국내에서 실어간 장비는 구식이었고 굴러갈 때보다 고장 나 있는 때가 더 많았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현장 인부를 태국인들로 썼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해외 건설 사업에 뛰어든 현대건설. 1966년 착공식을 하고 첫 1년 동안 예정된 공사비의 70%를 쏟아부었지만 공사는 30% 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도 고민이었고 정주영 회장도 고민이 컸을 겁니다. 자,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 겁니까? 현대의 자금 사정입니까? 솔직히 자금 사정도 궁금합니다. 현대건설은 522만 달러라는 최저 낙찰가로 입찰을 받았는데 그걸로 흑자가 날는지도 궁금하고요. 1966년 초에 대한민국 제20대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김정렴. 그가 현대건설 회장 정주영과 마주 앉았다. 지금 현대는 태국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다가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손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냥 온갖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약속한 날짜에 시간에 공사는 완료할 겁니다. 이 정주영이 준비 없이 뛰어든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다음 단계를 위해서 디뎌야 할 계단을 한 발 한 발 디디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다면 정부가 혹시 도울 부분 있겠습니까? 예, 이를테면 금융 지원인데 그거는 필요하다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현대는 태국에서 반드시 흑자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파타니 나라티왑 고속도로 공사에서 손해를 본데도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탁트행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따내가지고 거기서라도 이득을 분명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편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였다. 1966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제기획원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질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우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부터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결과 무엇보다 국민 총생산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1인당 GNP의 경우 1960년도에 비해 40% 정도 성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산업 구조 면에서도 2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기간 중 2차 산업은 무려 15% 성장했고 3차 산업도 8.1%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만 1차 산업의 경우 5.1% 성장에 그쳐서 당초 5.6% 성장 계획에는 조금 못 미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면 양호해. 이제 확정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목표는 모두 6가지였다. 1.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 녹화와 수산 개발에 주력한다. 2. 화학, 철강, 기계공업에 주력하고 공업 고도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3. 7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여 국제수지 개선의 기초를 닦는다. 4. 고용 증대와 가족 계획을 추진한다. 5. 국민 소득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 영농의 다각화와 농업 소득 향상에 주력한다. 6. 과학 및 경영기술을 진흥하여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제고한다. 이상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목표입니다. 이 김학렬 차관, 예, 각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 특히 외자 도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철강 사업은 내 이 눈물을 머금고 제2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넘겼다고. 그러셨습니다. 그저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겠는가? 그 문제는 각하. 그 문제는 김 차관보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장경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다.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고 있었다. 장경 부총리. 제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 자본을 도입하기로 했고 또 그것을 미천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하자 이겁니다. 66년 5월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연차적인 자금 도입 계획에 따라 이행되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 산업 전반에 실탄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중요한 계획을 유보했던 제1차 5개년 계획 때와는 상당히 다를 거라 확신합니다. 내가 장기영 장관을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야 일이 된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 각하. 그런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응? 경제기획원 차관 김학렬. 그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회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 장관께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일본에서 들여오는 외자가 경제개발에 실질적인 피가 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경제의 대일본 의존도가 예상 밖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 자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고 청구권 자금관리 특별회계법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청구권 자금관리위원회도 구성했고 그리고 그런 일은 우리끼리 있을 때... 장관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그런 법률이나 위원회로 우리 경제의 대일본 편향적 기조가 나아지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런 것을 경제기획원 장관이 총괄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장 부총리님께서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 스스로를 그래 평가하십니까? 뭐라고요? 그날 밤 청와대로 가는 대통령의 전용 차 안이다. 카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쓰루 말이야. 김학렬 차관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제 생각이 아니고 세간에서 하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 그렇습니다. 각하의 총애를 믿고 아래 위가 없고 아나무인이라 그럽니다. 그런 말밖에는 안 해? 아닙니다. 각하의 총애만을 믿고 아나무인의 험구 독설가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도 간혹 한다 그럽니다. 간혹 하는 게 아니지. 자주 해. 응? 그런데 저대로 저 친구를 경제기획원에 두면 안 되겠어. 예? 장기여의도 똑똑하고 김학렬이도 똑똑한데 그 둘을 한 군데 붙여두면은 둘 다 바보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학렬이를
경제 기획은 그만두게 해야지 뭐. 예?